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12월에 대선 결과를 보면 여전히 그 보수와 진보의 어떤 정면 맞대결이 나타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51대 48의 어떤 그 선거 결과가 말해주듯이 앞으로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런 새로운 정부 출범할지라도 갈등 대립이 지속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그런 그 통합의 어떤 그런 고리로 통합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몇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와 소통과 연결시켜서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를 그 통합과 소통 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방향성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그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가 가야 될 목표도 있고요. 우리 당면한 과제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그 가장 그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느껴지는 이런 저출산 고령화 이슈, 그럼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이슈, 노동성 이슈,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결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 대통합 전환 시대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건 확실한데, 근데 그 이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불신, 불만, 불안이라고 하는 이 3불을 태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3불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이 3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런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지역, 이념, 세대, 노사, 계층. 그래서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특히 그 세대 간의 그런 갈등도 더 노정이 되어 있고요. 또 계층 간, 노사 간에도 여전히 갈등 구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또 결국은 불신, 불안이라고 불만이라고 하는 세 가지 3불 현상을 우리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최근에도 우리가 많이 느꼈다시피 저는 이제 가장 홍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하면 신뢰라고 하는데, 그건 개인에 대한 신뢰 혹은 어떤 리더십에 대한 신뢰, 그리고 조직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볼때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는 문제가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의 어떤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가진 자, 배운 자,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여는 왜 생겼냐? 뒤에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우리가 그동안 오랜 역사성을 거쳐서 어떤 경험, 반칙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세 가지 어떤 불만을 고리를 끊고 더 통합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요 세 가지 불신, 불안, 불만을 갖다가 세 가지 요소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불신, 신뢰에서 하시는 바로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사실은 정부 신뢰가 굉장히 높지 않은 사회입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도 그런데요. 정부 정책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높지가 않은 그런 신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고도 경제 성장의 그림자로 할 수 있는데 어떤 피해의식과 그다음에 가진 자 힘인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과 불공정, 반칙을 이렇게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재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어떤 우리 사회의 우리 문화적인 한이 저는 문법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학연효연 질환이라고 하는 여전히 낡은 패러다임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사회 문화적인 특성이 공정해야 될 의사결정에 개입을 해서 겉으로는 사실은 이런 게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상 강한 기제로 발행하는 것은 결국 학연효연 질환에 의해서 움직이는 메커니즘. 근데 이런 것들이 역시 특히 리더십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역시 개입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 한 가지 비근한 대로 에델만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런 에델만 신뢰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에도 지난 1월에도 발표한 결과를 보면 세계 26개국의 여론조사청 상대로 한 기업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31%를 최하에 우리나라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문화이긴 합니다만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불안이라고 보는 것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IMF 이후에 어떤 고용 정년 보장이라는 고용 불안이 근본적으로 생겨났고요. 그래서 누구나 지금 사실은 불안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다 언제 이제 어렵고 사후적인 얘기 듣다시피 어떤 그런 게 늘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경제적인 불안 이외에도 또 위험, 또 안보에 대한 불안. 그래서 원전이랄지 이런 각종 먹거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이라고 우리가 다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불만.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 문화가 결과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물질 중심의 사회 문화, 결국은 어떤 돈으로 우리가 얘기되는 어떤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같은 우리 사회 산불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얘기를 그 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불신이 깔려 있는 상태의 불신, 불안, 불만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효과적인 정책이랄까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를 가지고 방향을 이끌어야기가 결국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제한 요구를 우리 분명히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문제를 약화시키는 것들은 어떤 진영 논리, 우리가 집단주의 문화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어떤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집단주의 상대적인 개념인 개인주의를 갖다 이기주의로 혼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진영 논리에 있어서 포함돼서 합리적인 개인주의를 갖다가 오히려 그 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합리적인 성장적인 문화를 갖다가 오히려 낫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소모적인 논란과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떤 불신이 증폭이 됐고요. 그래서 역대 정부의 어떤 국정 지지도랄지 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갈수록 임기 집권 5년 차에 가면 여지없이 예외 없이 그 30% 이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어느 그 정권이나 3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지도 하락 현상을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현상의 정치적인 효과를 보면 우리나라 앞에서 한 얘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그 각종 신문에 있는 기사를 보더라도 그 신뢰도가 낮고요. 국회에 대한 신뢰도도 낮고 공약이 실제로 이제 새로운 지금 정부가 그 한국일보 어떤 조사도 기사도 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약 기대 이행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기대가 공약이 이행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이 높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안 측면은 앞에서 한 얘기를 같이 더 반복하자면 그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일반 아이를 기르는 부모나 어떤 취업을 앞둔 대학생, 어떤 노후를 앞둔 어떤 고령층 이런 보면 다 좀 불안이 다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보면 그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굉장히 높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생활을 보더라도 현재 생활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정부에 대한 불만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건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회갈등 지수를 보면 그 OECD 그 국가 중에서도 보면 그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 역량을 그러면 없냐? 그렇지도 않고 갈등 관리 역량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의 어떤 이런 산불 현상을 갖다가 알고 역대적인 국제 운영을 우리가 보면